2023년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 제3차 첨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첨삭을 같이 해주실 분은 김서혜 스피치 아카데미 대표님이신데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서혜 스피치 원장 김서혜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사용하는 말인데 이번 기회에 잘 배워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제 안 들어오셨던 분들부터 먼저 한번 발표를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함지우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되시면 발표 들어볼게요. 함지우 씨 비디오 키시고. 네, 잠시만요. 네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청소년 연설대회에 참가하게 된 함지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길거리를 거닐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참 쓰레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스팔트 바닥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껌덩어리들과 굴러다니는 각종 비닐 포장지, 담배 꽁초들. 이젠 일상이 되어버린 풍경입니다. 간단히 바닥에 버려진 쓰레기들이 많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며 제주의 1인 평균 쓰레기 배출량은 전국 1위를 찍고 있고 도민들의 대부분은 제주의 환경 문제 중 제일 심각한 것 역시 생활 쓰레기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쓰레기들의 처리에도 문제를 겪고 있는데요.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서귀포시의 소각장과 압축 쓰레기 처리 시설이 포화가 되면서 소각 처리가 필요한 가연성 쓰레기들과 음식물 쓰레기들을 마구잡이로 매립장에다 우겨넣는 바람에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메탄가스와 토양이 빨갛게 변하는 등의 토지 오염이 심각하고 그 악취를 지우기 위하여 토사를 들이부으니 매립장의 포화 역시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재활용과 분리수거, 특히 생활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잘 나누어 버려야 합니다. 또 일상적으로 일회용의 제품을 피하고 친환경적인 제품들을 소비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너무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셨나요? 물론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하지만 결국 정책을 정하는 사람을 뽑고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부모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순수하고 깨끗한 시절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모여 길가에 널린 조그마한 돌멩이들을 주워다가 공기놀이를 하는가 하면 여름에는 강가에서 수영하며 목이 마를 땐 두 손으로 투명한 강물을 마시는 그런 시절 말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겪어본 적 없는 날들이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 몇 분들은 관련된 추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비단 풍경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역시 그때의 순수함은 어디 갔는지 주위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초등학생 시절 친구들이 바닥에 버린 쓰레기를 줍고 다니던 제가 별난아이 취급을 받았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바닥에 쓰레기 버리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바꾸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말로만 환경을 위해 실천하자고 하는 것이 아닌 나부터 시작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의식하며 하나둘 습관을 들여가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나의 일상이 되고 정말 간단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미래는 아이들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의식 수준을 성장시켜 국민이 직접 환경 문제에 진지한 생각을 가지고 나서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추억 속 아름다운 풍경들이 또한 나와 우리 청소년들의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길거리를 거닐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제 연설을 들은 뒤로는 길가를 덮는 쓰레기가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4분에서 시작해서 7분에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3분 정도 시간을 쓰신 겁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부성경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방금 한 발표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네, 저는 그 1차 때 발표를 하셨던 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보다 내용이 좀 더 많아진 것 같아서 듣기 좋았고, 한
가지 문제점을 꼽자면 마지막에 제 컴퓨터 문제였지만 말이 조금 빨라진 것 같아서 네, 그 점 빼고는 다 좋게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오예진 씨. 오예진 씨도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네, 방금 전 들은 연설에 대해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주제도 저희가 평소에 꼭 관심을 가져야만 할 주제고, 그러니까 주제 선정이 되게 좋았고, 이제 말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하고 또박또박 말씀해 주셔서 이해하기 쉬웠어요. 고칠 점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우리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키시고요. 내용이 정말 좋았고 제주에 관한 이야기라서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원고 숙지가 안 돼서 쉬는 곳이나 문장에 강조하는 곳 이게 제대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읽는다는 느낌이 많았어요. 우리는 연설을 할 거니까 말하듯이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쉴 건지 문장이 끝나면 2번 정도는 쉬었다가 다음 문장을 이어가지고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좀 더 힘있게 짚어주면서 말을 하면 훨씬 더 잘 전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비슷한 환경 문제니까 10대 환경 연설가로 유명한 툰베리의 연설을 좀 참고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레타 툰베리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셀럽입니다. 전 세계적인. 저도 재밌게 잘 들었는데 뭐 지난번에 했던 연설보다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그리고 제주도의 환경 문제를 기사를 찾아갖고 통계 수치를 언급한 게 이제 설득력을 더 높였고, 뭐 근데 이제 조금 일단 구조적으로는 뭐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도 좀 그래. 근데 아까 말할 때는 원고를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지 머리가 이렇게 화면 끝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마가 잘렸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도를 딱 이렇게 지금 세로로 했잖아요. 화면을 세로로 핸드폰을 세로로 놓고 찍을 때도 김서혜 대표님처럼 머리 위에 이렇게 헤드룸이 형성되게 얼굴이 딱 그 화면의 중간 정도에 오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너무 높아. 무슨 얘기 알겠죠? 이걸 구도를 좀 이렇게 이렇게 올려가지고 머리 위에 헤드룸이 좀 형성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보고 읽는 거는 뭐 아직 일주일 남았으니까 원고가 완성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외워서 하셔야 되고 아까 사실 기사 인용하는 부분에 숫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네.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를 외워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만큼 더 열심히 외워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청중과 눈을 마주치면서 해낸다면 굉장히 괜찮은 연설로 보이겠지. 근데 그걸 그냥 보고 줄줄 읽고 있으면 그냥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거야. 그냥 어디서 또 이렇게 짝짓기해서 하는구나 이런 느낌밖에 못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뭐 다 좋은데 마지막에 본인이 쓰레기를 주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뭐 그거 이외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 이외에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에 대한 제안이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면 함지우 씨는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쓰레기를 주웠어. 그럼 요즘도 길거리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줍나요? 네. 그러면 나는 계속 쓰레기를 줍겠다. 친구들이 이상하게 보더라도 나는 계속 쓰레기를 줍는 걸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 여러분도, 내 연설을 듣는 여러분도 혹시 오늘 집에 가다가 눈에 띄는 쓰레기 하나 있으면 주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혹은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그냥 손으로 주우면 그러니까 쓰레기를 줍기 위해서 비닐장갑을 하나씩 뭐 이렇게 마스크 갖고 다니듯이 좀 귀찮지만 비닐장갑이라도 하나씩 갖고 다니면서 이제 제주의 아름다운 환경을 지키기 위해 함께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걸 이제 플로깅이라고 하잖아요. 플로깅. 쓰레기 주우면서 조깅하는 걸 플로깅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네. 들면 그런 플로깅이라는 것도 요즘 이슈인데 그런 걸 같이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든가. 그러니까 이 연설을 들었을 때 뭔가 구체적으로 해보자는 그런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야 되거든. 이거 한번 합시다. 그럼 그래 저거 나도 할 수 있겠네 하면서 청중들이 같이 이렇게 공감이 돼가지고 같이 행동의 변화까지 일어나는 게 연설이라 그랬잖아요. 그냥 내 생각을 밝히는 걸 넘어서서 이걸 뭐 같이 해보자 라고 구체적인 실천과 제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을 마지막에 좀 추가해 주시면 훨씬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근효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네, 안녕하십니까. 정근유입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한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진짜 기후가 변하고 있는 걸까? 그 당시 저희 나이는 20살, 30살도 아니었고, 고작 16살임에도 불구하고, 옛날과는 다른 날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친구만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주는 정치인이라는 크고 간절히 원하는 제 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기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제 미래의 꿈보다 중요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래 세대인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꿈도 못 이루고 세상이 변할까 두렵고 무섭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동차와 공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와 나무를 베어낼 때 생기는 이산화탄소가 지금의 온도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너희는 대한민국의 미래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에 희망이 있을까요? 그 어른들은 지금의 상황이 안 보이시는 것일까요? 기후위기는 우리들이 만들어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의 책임도 아닙니다. 인류 최대의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수십 년 동안 어른들은 외면했습니다. 정작 우리가 미래라고 하면서 그 미래는 보장시켜 주셨을까요? 파키스탄에 내린 폭우로 1,700명이 죽을 때, 영국, 프랑스에서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할 때, 투발루에서 투발루 외교부 장관이 물에 잠겨 기후위기가 심각하다고 말할 때, 유엔 정상회의에서 그레타 툰베리가 눈물을 훔치며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할 때,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정말로 바꿀 수 있는 정치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미래라는 소리가 나오시나요? 그래서 저는 행동합니다. 북극곰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행동합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저는 정말로 무서움을 느낍니다. 한 번의 비가 와도 천둥 번개가 쳐도 날씨가 더워도 너무 참혹한 미래를 만날까 봐 두렵고 무섭습니다. 하지만 사회에서는 그런 목소리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섭게 느끼는 비가, 천둥 번개가 다른 사람들에겐 아무렇지도 않았으니까요. 2021년 대한민국 청소년 대표로 P4G 세계 기후 정상회의 발표자로 참석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환경의 심각성을 알려주고 이제는 제주 청소년 기후 평화 행동 제청기행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청소년들과 환경을 공부하고 사회 행사에 참여하고 기자회견도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행동해야 합니다. 간단한 생활 실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텀블러를 계속 사용하고 전기 사용을 줄이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고 패스트 패션을 줄이고 소소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지키고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어른분들은 사회에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필요 없는 난개발을 막고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공론회장으로 끌어와서 이야기를 시작하십시오. 함성보다 큰 속삭임, 제가 만든 제주 청소년 환경단체의 모토입니다. 오늘 제가 말한 이 목소리가 함성보다 큰 속삭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봄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도 너무 또박또박 잘 하시고, 쉬는 부분이랑 이어나가는 부분이 너무 좋아서, 연설은 대체적으로 괜찮았던 것 같고요. 고칠 점은 그냥 그 원고를 살짝 더 외우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지호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일단 환경단체를 만들었다는 점을 연설에서 얘기하면서 해서 약간 신뢰도도 좀 더 많이 갖고 이야기를 좀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됐던 것 같고요. 고칠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고 그냥 너무 말씀을 잘하셨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김서희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스피치인데요. 일단은 시작이 가장 중요한데 시작을 꽁투처럼 시작을 해서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또 말의 속도가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들었을 때 좀 편안하다고 느꼈고, 듣는 사람이 나한테 말하는 건가라고 느낄 정도로 말하듯이 그리고 청중을 향해서 잘 교감하면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좋은 스피치죠. 저도 뭐 잘하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일단 본인은 원래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을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런 사회적 약자 대변하는 것보다 기후 변화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일단 기후 변화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어라고 해서 단체도 만들고 블라블라 뛰어들었다. 뭐 좋아요. 뭐 추천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좀 하자면 일단 그 부분 2021년 저는 그러니까 2021년부터 무슨 제주 무슨 단체 만들고 어디 한국 대표로 가고 뭐 했는데 그 너무 길어. 그 부분이. 그 부분을 좀 문장을 다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 이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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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했다라고 쭉 길게 썼잖아요. 그 이거 하고 할 때부터 하나당 한 문장씩으로 다 잘라. 다 무슨 얘기 지금 복문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단문으로 다 자르라는 거예요. 연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연설을 그렇게 길게 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제 뭐 외워서 하더라도 잘 안 들어와요. 저 2021년 저는 뭐 제주 뭐 기후환경 실천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국제 대표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뭐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짧게 잘라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또 너무 많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텀블러를 계속 써야 되고 패스트 패션도 쓰면 안 되고 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이 연설을 듣고 나서 요거 한 가지는 꼭 했으면 좋겠다. 아까 함지우 씨 연설 때 말씀드린 것처럼 가급적 하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좀 구체적인 실천 하나. 이 연설을 듣고 요거 하나라도 좀 바꿔보자. 그래서 연설이 끝났을 때 쟤 뭐 하잖아요. 예를 들면 텀블러 혹은 이제 뭐 이렇게 패스트 패션. 옛날에 그 서울에서 했던 기후변화 청소년 연설대전 그 박원순 시장 계실 때 했던 연설인데 그때 1등 했던 애는 주제가 뭐였냐면 내 인생의 텀블러였어요. 주제가 내 인생의 텀블러. 그래서 집에서 어느 날 텀블러를 찾아보니까 이사하느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더니 텀블러가 50개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텀블러를 막 남발해갖고 선물로 주고 기념품로 주고 막 그러다 보니까 텀블러를 만드는 비용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더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텀블러 한 번 만들면 적어도 1000번은 써야 그 감가상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쓰지도 않고 그냥 바닥만 놓고 이렇게 묵히는 텀블러가 너무 많더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는 앞으로 절대 텀블러 받지도 않고 그냥 더 사지도 않고 지금 쓰고 있는 텀블러 하나만 이거 하나만 평생 쓰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그런 연설이었거든요. 그게 전체 1등 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실천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좁혀서 하나로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본인이 뭐 미래의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앞에 밝혔으니까 이 연설 대회는 제주도의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거잖아요. 뭐 김한규 의원도 있고 뭐 한 3명의 국회의원이 같이 주최를 하고 아마 본선 때는 그 3분이 다 현장에 오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의원들을 직접 언급을 하는 거지. 이 자리에 계신 뭐 김한규 의원님, 뭐뭐 의원님, 뭐뭐 의원님께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 국회에서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뭐 모르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겁니까? 왜 무슨 대표의 사법 리스크 뭐 누구 뭐 이렇게 누구 뭐 찍어내기 뭐 윤심 논란 왜 이런 걸로만 정치가 채워지는 겁니까? 우리의 미래는 도대체 누가 신경 쓰고 있는 겁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짜 현역 정치인들 뭐 당장 공천 받을 거 아니니까 현역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쓴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얼마나 멋있어 보이겠어요. 청중들이 보기에.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도 이제 기특하다고 생각하지 뭐 그걸 갖고 뭐 기분 나빠하겠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면 약간 웃음 포인트 좀 이렇게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고아림님 해볼까요? 고아림님, 고아림님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음소거 들리나요?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애월중학교에 재학 중인 고아림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주의 밤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애월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은 높은 건물들도 없고 사람들의 인적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앞을 보면 바다가 보이고 뒤를 돌면 한라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위를 올려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 별들은 매우 밝게 빛나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을 사로잡게 만들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별들을 하염없이 바라볼 때면
하늘과 함께 쏟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그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 점점 더 아득해질 뿐이더라고요. 제가 꿈꾸는 세상이 그렇듯 말입니다. 이번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현실과 가깝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얘기해보자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해왔습니다. 미술이라는 꿈을 가지고 제가 꿈꾸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지금도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어요. 저는 비록 올해 16살이라는 얼마 안 되는 나이지만 누구보다 저의 도전과 실패들을 알고 있습니다. 미술이라는 길 위에서는 추월당하기 십상이고 한 번이라도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그 길을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 그것은 미술이 하기 싫어지면 흥미를 잃어버리면 어떡하나라는 두려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수업으로부터 꿈이 뭐냐가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생각 없던 진로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학교 수업 시간에 그 물음을 처음 접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화가, 디자이너 같은 답변을 늘어놓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직업들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일일이 다 찾아보고 그렇게 찾아보다가 한 가지 공통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부분들이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가지려면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되게 형식적인 답변이었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 들어가려면 입시 미술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이런 사실들을 알고 생각해낸 결과가 입시를 하려면 학원을 다녀야 한다는 것과 차라리 예술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까지 준비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치명적인 단점과 학교에서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것, 또 다른 방법은 예고해 가는 것인데 물론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는 것도 비용이 많이 나오고 학업도 우수해야 하지만 차라리 이 편이 낫겠다라는 어리석은 생각과 예고의 진입 장벽이 높아 내 실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어떡하지라는 암담함과 함께 저는 계속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과 자기 혐오에 빠지면서 저는 계속 세상을 탓해왔습니다. 그럼 과연 예술을 하기 위해선 틀에 맞춰진 방식으로 입시를 하고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라는 암묵적인 사회 분위기를 이루는 세상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런 사회 분위기에 끌려다니며 세상을 탓하는 제가 문제일까요? 저는 둘 다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 사회 속에 살아가는 모든 예술 지망생들은 한 번쯤 이 시스템에 대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 방식이 가장 흔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웬만한 천재가 아닌 이상은 말이죠. 그렇지만 그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결국엔 먹고 살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붓죠. 그런 시간과 노력들을 꼭 정해진 방향으로만 낭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 대학을 가지 않을 경우 다른 방향으로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식은 마냥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또한 인식이 변화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대학이라는 길 외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폄훼하지 않고 이해하며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자신을 믿고 응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확고한 목표와 계획, 열정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 속에선 수천 번의 실패들이 있습니다. 저는 실패를 겪을 때마다 왜 항상 부정적이고 꿈을 좇는 것이 아니라 꿈에 쫓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시인 존 밀턴의 책 실낙원의 한 문장입니다. 때와 장소에 따라 마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자리이니 그 안에서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이 한 문장이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다음을 계획할 수 있고 없음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휩쓸려 모든 것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부정을 창조한 창조주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 따라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주체성을 띠고 있어 그곳에서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태껏 사회를 탓하고 자신을 탓하며 세상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정은 정당화될 이유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제 자신의 변명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더 이상 변명을 하지 않았고 지금 상황을 끊임없이 수용하며 더 나은 방향에 대해 생각했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만의 방향을 찾았고 그 길을 바라보며 끊임없는 도전과 실패와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소한 목표, 그것을 이루었을 때 바라보는 밤하늘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마다의 별들이 자신을 빛냈고 과거엔 멀게만 느껴졌던 것들이 지금 가깝게 느껴집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듯 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재원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우선 저도 진짜 어렸을 때 꿈이 약간 미술 쪽이어서 공감도 갔어서 좀 더 이렇게 좀 와닿게 들었던 스피치였습니다. 네, 뭐 고칠 감사합니다. 점이라든가 뭐 좀 조언해 줄 거는? 고칠 점이라고 하면 좀 약간 중간 부분에서랑 결론이랑 좀 약간 뭐 제가 그렇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핀트나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좀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랑 이 내용에서 약간의 좀 이렇게 엇갈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황중모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황중모 씨. 잘 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뭐 사회에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나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진행하시다가 마지막 가서는 그냥 세상이 잘못됐다고 부정적이게 느낀다면 내가 부정적인 대로 생각해 보라 하는 식으로 그냥 갑자기 주제가 너무 딱 나한테로 고립된 느낌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계속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켜주시고요. 네, 잘 들었고요.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밤하늘로 시작해서 저는 기후 얘기가 나오려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엔 입시미술 이야기가 나왔고 마지막에는 긍정적인 정신을 갖자 이런 게 흘러가서 이 세 가지가 좀 정리가 필요하다 하나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입시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줄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사회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말고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일단은 행동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다면 처음부터 그냥 입시미술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입시미술을 준비하면서 좀 회의감이 많이 드는 순간도 있었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든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입시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나 어떤 다른 것들이 우리가 다 대학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해서 청중들도 공감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음에 하지만 이 현 상황에서 탓하고 부정만 하고 있다고 뭔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이어서 들려준다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그 주제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또 연설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여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청중은 나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표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비슷했거든요. 말의 내용에 따라서 좀 속상할 때는 약간 속상한 표정도 짓고 도전하자라고 했을 땐 좀 더 밝은 표정도 짓고 이게 표정 연습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내가 스스로 셀프 캠을 켜놓고 해보면 아 내가 표정이 어떻구나 좀 바꿔야겠다라는 게 보일 거거든요.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기록된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내가 연설을 할 때 내 표정이 어떤가,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 이걸 봤을 때 그 시청자 혹은 이제 그 심사위원의 느낌이 어떨까,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표정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는 고아림 씨가 지난번에 1차 때 했던 연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어요. 그때는 뭔가 되게 괴로워하고 뭔가 이렇게 본인도 혼란스럽고 뭐 이제 그러다가 연설이 또 끝났었는데 이번은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고민을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연설을 해줘서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좀 희망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이게 아직 외우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그냥 보고 줄줄줄 읽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빨라. 그래서 이제 청중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조금 더 이렇게 이야기를 꼭꼭 씹어서 삼켜준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좀 더 천천히 얘기해야 되고 하나하나의 어떤 문장과 메시지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원고 쓴 거 보고 읽느라 바빠. 그러니까 약간 빠르고 시간도 5분이 꽉 차니까 분량도 좀 많다는 느낌을 주고, 그래서 이제 분량을 좀 덜어내더라도 조금 더 천천히 읽을 수 있게, 좀 더 천천히 할 수 있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별 얘기를 이제 도입부와 끝에 넣어서 수미상관으로 했는데 뭐 좋다고 봐요. 그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느끼는 감상.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어린 예술가의 어떤
그 마음을 상징하는 거겠죠. 그 별 하면 또 떠오르는 게 고흐잖아요.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차라리 이제 미술을 꿈꾸니까 화가를 뭐 어쨌든 미술 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고흐 얘기를 뭐 앞에나 뒤에 맨 마지막에 신라건 얘기도 했지만 차라리 고흐 얘기를 좀 해주는 것도 사실 고흐가 무슨 뭐 미대 나오고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그 당시에 유명한 화가들은 다 그냥 혼자 공부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화가한테 가서 그냥 개인적으로 배우고 뭐 이렇게 해서 다 화가 됐지. 지금같이 뭐 체계적으로 입시미술하고 이래서 세계적인 화가가 된 게 아니잖아. 그리고 평생을 뭐 힘들게 살았죠.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게 인류에게 그 영원히 남는 그 이렇게 선물을 주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도 이제 그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그렇게 고독한 길을 갈지라도 예술가의 길을 계속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런 거죠. 이게 사회를 탓하고 이제 뭐 제도를 탓하고 이럴 수 있지만 어쨌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근데 그 문제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있고 그건 그거대로 해결을 해야 되지만 그거는 이제 뭐 정치인이나 이제 뭐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나는 예술가로서 나의 길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듯이 꿋꿋하게 가겠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청중들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나의 그런 다짐, 고아림 씨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정리하고 어떤 그 대중 앞에서 나의 어떤 결심을 밝히는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연설은 그게 아니고 청중을 설득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나는 그런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럼 여러분은 뭘 할 거냐 이거죠. 내 얘기를 듣고 이 청중들 혹은 동료 청소년들 아직 꿈을 찾지 못해서 혹은 이제 그 꿈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 보여서 벽이 너무 높아서 고민하고 있는 꼭 예술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분야라도 다 그런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런 제안하는 게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로 돼야 그래야 이제 이게 단순히 자기계발성 연설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연설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포인트도 좀 고민하셔서 내용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외워야 되겠죠. 자,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지미 학생, 이지미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해 주시고요.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진희입니다. 여러분들은 점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나요? 저는 점수로 스트레스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저의 비밀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쁘고 항상 밝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저는 외동 딸이어서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키우시고 스트레스를 안 받게끔 제 옆에서 케어를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서 잘해주시는 만큼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내신과 수능평가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사촌 언니, 사촌 오빠들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고 가족들 중에서는 좋은 대학교를 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좋은 대학교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얻어야 했던 저는 이것 때문에 점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의 알맞는 공부 방식을 찾지 못하여 점수는 쉽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시험이 다가오고 시험 점수를 볼 때마다 저는 항상 실망감을 얻고 아쉬움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었던 저는 시험 공부가 너무 싫고 중요한 시기 때 공부를 잠시 안 했습니다. 공부를 잠시 안 했을 때 저는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쉬는 것이 알맞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였고 저의 미래에 대해서도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미 고등학교를 정리해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의 점수는 인문계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승합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승합고등학교를 가면은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실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저는 제주여성에 입학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여자 상업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저는 회계라는 과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기만 하고 제가 쉽게 손대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도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실습을 하다 보니 저는 회계에 적성이 맞다고 생각을 하여 은행원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내신도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자격증 공부를 잠시 못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할 때마다 저는 시험 기간을 겹치고 내신 관리를 하지 못하여 대학도 못 가게 되고 취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들었던 저는 저의 경험을 더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 대회를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열리는 뿐만 아니라 교내에서 열리는 대회도 출전을 하여 저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저의 꿈에 폭을 넓히고 있었고 점수가 저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나서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시험 공부는 계속 꾸준히 하되 저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교육 방법이 점수에 더 확보하게 돼 있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이걸 빼고 여러 대회 실습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함지우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어떻게 들었는지 코멘트 해주세요. 함지우 씨. 확실히 저번보다는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자기 경험을 좀 나열을 하다 보니까 요점을 잘 모르겠고 살짝 길어지는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고아림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코멘트 어떻게 들었는지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자기 솔직한 이야기로 풀어나가면서 내용을 그렇게 채워가지고 좋았고, 근데 제 장비 때문에 그런 건 수도 있는데 마이크 음질이나 이런 게 좀 뭉개지면서 들리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저도 좀 그렇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지미 씨 마이크나 카메라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 좀 신경 고칠 수 있으면 고쳐보고 그다음에 우리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키시고요. 네. 나름대로 앞을 보면서 말하려고 했던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말의 끝부분이 다 똑같이 끝나거든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합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 끝부분이 굉장히 좀 거슬릴 때가 있어요. 그걸 계속 듣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뭐뭐 했습니다. 뭐뭐 했어요. 뭐뭐 했지요. 뭐뭐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다양한 변화를 줘야 되고 나가 너무 커요. 뭐뭐 했습니다. 컸습니다.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어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 부분을 좀 작게 하는 거. 앞에 뭐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앞에 단어를 강조하고 끝부분은 좀 볼륨을 줄이는 연습만 해도 훨씬 더 좀 세련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저도 지난번에 듣고 오늘 두 번째 들은 건데 일단 지난번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그거는 확실하고 비디오도 화면도 지난번에 되게 어두침침했잖아요. 그리고 화질도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은 조명도 제대로 쏘시고 그래서 이제 지난번보다 훨씬 더 비디오가 좋습니다. 아주 화사하고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 연설의 주제는 이제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겠죠. 이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나는 어떻게 겪어왔고 내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극복했는가. 뭐 이게 이제 연설의 대주제입니다. 큰 주제. 그리고 이제 저는 도입부가 되게 어떤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점수로 인한 스트레스 겪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오늘 저의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비밀이란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그 흥미를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밀?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무슨 얘기 하려는 거지? 하고 이렇게 관심을 갖고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은 들어보니까 아, 자기 성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고민하고 뭐 이제 그랬던 얘기야. 오케이. 그걸 이제 나의 비밀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조금 더 내면에 어떤 힘들었던 점, 고민, 그럼 본인의 감정이 조금 더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너무 그냥 이렇게 쭉 읽듯이 얘기하는데 그 비밀이라고 앞에 기대감을 준 거에 어떤 부응할 정도로 내가 얼마나 그 과정에서 힘들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 과정에서 아니 그렇잖아요. 원래 주변에 공부 잘하는 친척도 있고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 가서 좋은 대학 가려고 했는데 아니 중3 때 조금 고민하느라 공부를 놓는 바람에 성적이 떨어져서 인문계를 못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상으로 돌렸고 여상에 가서 잘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회계 되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저도 사실 회계 되게 어려운데, 그 회계라는 어려운 전공을 선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라가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자격증 다들 딴다 그래서 자격증 따려고 했더니 이게 너무 내신이랑 병행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결국 자격증은 포기했고, 그 과정에서 그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상처일 수 있잖아요. 어린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이런 것들이 다 사실 어렸을 때 그게 본인의 어떤 좌절과 실패와 상처로 쌓여가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었죠, 사실은. 이렇게 티는 안 냈죠. 겉으로 보기엔 처음에 그렇게 저 어떻게 보이시나요? 뭐 예쁘고 활기차고 뭐 그렇게 보이시나요? 하고 근데 그렇지만 사실 내면에 이런 상처가 많다. 이제 뭐 이런 걸 이제 드러내는 게 이제 비밀이겠죠. 그런 비밀을 얘기하면서 이제 공감대를 쌓아 나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내가 어떤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뭐 상처나 뭐 실패감이나 이런 걸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이런저런 대회에 도전하면서 이런저런 대회를 해보면서 그 대회에서 입상도 하고 뭐 인정도 받고 뭐 이러면서 아 이게 공부 말고도 꼭 성적이 아니어도 내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나의 어떤 가치를 나의 존재를 어떤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아 나도 이렇게 뭔가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걸 그런 대회나 그런 활동을 통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이 대회도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제주 청소년 연설 대회라는 것도 사실 바쁜 와중에 뭐 사실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뭐 이래저래 신경 쓰기 많은 와중에도 이런 걸 참석하는 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인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대충 스토리는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그냥 뚝 끝날 게 아니라, 아까는 이제 그렇게 여러분도 뭐 이런 대회를 많이 나가보시면 어떤가요? 라고 이제 뚝 끝났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좀 재미가 없고, 요거를 조금 더 이 대한민국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이라는 대회에 맞춰서, 여러분이 지금 참석하시고 계신 이 대회는 어떤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대회가 여러분의 어떤 이렇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만약에 내년에 열린 제 2024 제주 청소년 연설 대회에도 참가해 보라고 주변에 권유를 하시면 어떨까요? 라든가 그러니까 이 대회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 대회에 나왔고 이 대회에서 뭘 느꼈고 이제 이걸 다른 사람들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변 청소년들한테도 이런 대회가 더 많이 알려지고 퍼져나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좀 이렇게 청중들에게 제안하는 그런 연설로 연결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지미 씨가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데 그 약간 지금은 원고가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거 읽느라고 이제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스처를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스처나 좀 더 자연스러운 또 표정 연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연설은 제가 공연이라 그랬잖아요. 공연. 이거 학예회 같은 데서 발표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앞부분에 저는 어떻게 저 예쁘고 뭐 이런 그런 부분도 제스처가 들어가는 거죠. 뭐 예쁘고 뭐 활기차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단한 제스처를 넣어주면서 청중과 이렇게 호흡하면서 청중의 반응을 봐가면서 같이 가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서희 대표님도 지적하셨지만 저는이라고 하는 주어와 했습니다라는 서술어가 너무 많이 나와. 모든 문장이 다 저는 했습니다. 저는 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니까 너무 연설이 단조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도 좀 바꿔주고 서술어도 좀 바꿔주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보면 영어는 계속 문장을 바꾼다. 같은 표현이어도 단어를 바꿔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청중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지미 씨도 연설문의 어떤 서술어와 주어를 계속 좀 다양하게 바꿔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장이 좀 다채롭게 들리게끔 그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조금만 고쳐봅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윤수영 씨 한번 해볼까요? 자, 윤수영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들리시나요? 키시고 네, 준비 시작.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의 청소년 윤수영입니다. 얼마 전 누군가와 학생 인권에 대해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주 학생 인권조례 그것도 시행되었잖아. 이젠 학생 인권 문제 그거 다 해결된 거 아니야?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서울의 학부모들은 학생 인권조례 폐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여러분, 재학 중이신 학교에서는 학생 인권 조례가 온전히 지켜지고 있나요? 제주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중고등학교 135개 교 중 무려 131개 교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학생의 정치 참여와 정당 가입을 아직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4개 교에서는 아직도 속옷의 착용 여부와 색상마저 제한합니다. 이게 2023년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사실 믿기십니까? 조례 외에 군림하는 이 막강한 단체가 공적기관이라 흔히 불리는 학교라는 현실이 우스꽝스럽습니다. 서울의 상황과 제주 학교들의 수치가 나타내는 것은 학생 인권 조례의 존재가 학생 인권에 있어 절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 송재호 의원님께서는 청소년 복지지원법을 발의하셨고 김한규 의원님께서는 연설대전 개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청소년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성근 의원님께서도 국립청소년센터를 제주에 유치해 주시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된 문서들만으로는 현실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라는 6글자도 우리의 현실을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로 배운 세상이 책 밖의 세상과 다른 것처럼요. 우리가 바란 세상은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책 속에서 배운 정의를 현실에서도 써먹을 수 있는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의 배움이 헛되지 않은 세상, 약속이 지켜지는 세상,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우리가 물려받은 한국 사회가 몹시나 부럽습니다. 이걸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지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손을 대어야 합니다. 정치 지형의 변화에도 학생 인권만은 퇴보하지 않게 법률로 막아주세요.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것을 써먹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행동하고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부당한 인권 침해 사례를 목격하신다면 항변하십시오. 여러분이 보지 못한 혹은 애써 무시하는 차별의 그림자는 단순히 보지 않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가 저물수록 더 깊어갈 뿐입니다. 학생 인권은 정파성이 휘둘려서는 안 될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입니다. 제주도 정치적 환경과 이해관계가 변화한다면 언제나 학생 인권들의 폐지와 같은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 결국에는 그간 지켜져 오던 학생 인권 최후의 보루마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청소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권리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이는 사회 시민으로서의 준법 의무에서 시작해 일상적인 약속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이 제주 곳곳에서 만드시는 사소한 변화들이 결국 한국 사회 전체를 바꿀 거대한 파도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청소년도 우리 사회를 이루는 다양하고 동등한 구성원의 인물라는 인식이 바로 설 때 함께하는 사회도 실현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바라는 사회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과 수용의 기본 원칙 아래에 세워지지 않는다면 모두 그저 이상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사회는 온전한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하는 거야.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을 무시합니다. 어른들은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아이들은 책임을 지지 못하는 존재라 합니다. 어른들의 견해와 말씀, 그런 시각도 조금은 이해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마땅한 권리가 주어진다면 스스로 사회의 시민으로서 책임질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교육의 목표인 민주시민 양성에 걸맞는 게 아닐까요? 상식이 통하는 사회, 원리와 원칙을 믿어도 되는 우리 사회를 위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범 씨,
이봄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비슷한 설명을 하는 이제 참가자라 가지고 뭔가 더 이해가 쉬웠고, 그리고 말씀도 천천히 하시고 좋았던 연설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전지호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만 그런 게 학교나 현실 실생활에서는 잘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되게 잘 짚어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흥미롭게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 발음도 되게 또박또박 듣기 되게 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딱히 고쳐야 할 부분은 찾지 못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발음이 굉장히 좋아서 귀에 쏙쏙 들리는 느낌이었고요. 문장을 말씀하실 때 강조도 잘 해줘서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짚어주면서 말을 하는 느낌, 그러니까 더 핵심이 분명하게 잘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갑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말을 할 때. 그래서 지금처럼 조금 웃으면서 말을 하면 훨씬 더 좀 청중들이 설득을 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설도 그렇고 모든 말이 사실은 호감을 바탕으로 마음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 맞는 말이지만 왠지 좀 혼나는 기분, 차갑게 느낀다. 이렇게 생각이 약간의 반감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고의 어떤 부분에 좀 따뜻한 느낌을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재미있는 느낌? 아까처럼 뭐 어른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애들이 뭘 알아? 뭐 이런 것들을 다른 곳에도 조금 더 넣어주면 재밌겠다. 아니면 책에서 교과서에서는 제가 정의를 이렇게 배웠는데요. 막상 세상에 나와 보니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의롭지 못했던 상황. 근데 너무 무거운 거 말고 재밌으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좀 청중들이 재밌게 듣고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데, 이게 뭐 왜 잘 와닿지가 않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윤수영 씨의 얘기가 없어요. 학생 인권에 관한 연설을 한 거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학생 인권에 대해서 침해받는다는 느낌을 가진 사례가 있냐 이거야. 내 스스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나는 내 인권이 침해받는다고 느꼈다라고 말할 만한 에피소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스토리, 연설은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이게 이렇게 뭐 맞는 말, 그냥 이렇게 개념적인 언어를 늘어놓는 게 연설이 아니고 끊임없이 스토리텔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예를 들면 중학교 때 뭐 이런 일을 겪었다, 초등학교 때 이런 일을 겪었다, 혹은 이제 내가 아니면 내 주변에서라도 뭐 간접 경험이라도 이런 걸 봤다.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이렇게 학생 인권이 뭐 많이 향상됐다고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여전히 이렇게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다. 그런데 제주에서는 작년에 겨우 학생인권 뭐 조례가 성립이 됐는데 학생인권의 날도 만들어졌죠. 이범 씨가 노력하셔서. 근데 서울은 지금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다. 이게 웬일이냐. 이게 제주까지 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례와 스토리텔링으로 학생인권이 폐지되면 그럼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상황이 다시 또 벌어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어떤 사례가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학생인권 조례의 원론적인 정당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설득이 잘 안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본인의 사례를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으로 풀어주는 그런 논거가 좀 더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뭐 표정이나 뭐 이제 이런 거는 좀 부드럽게 하는 게 좋겠지. 그리고 이제 약간 제스처 같은 것도 좀 자연스럽게 넣어서 조금 좀 딱딱하지 않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 엄숙주의적인 그런 언론적으로 옳은 얘기를 하는 연설이니까 약간 좀 부드럽게 풀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어?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유머가 필요합니다. 유머. 한 번은 웃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어디서 터트리든 한 번은 반드시 터트리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웃길 포인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걸로 한번 웃겨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웃음 포인트를 하나 집어넣으면 굉장히 좋은 연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전지우 학생 한번 해볼까요? 자, 전지우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제주 동중학교에 재학 중인 전지우입니다. 우선 이렇게 연설할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과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영원히 어린아이일 줄 알았습니다.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빨리 대학에 가서 신나게 놀고 싶다. 빨리 엄청나게 넓은 집에서 살고 싶다. 어린애답게 쉽게 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낙관적이기만 할 수 있었죠. 그렇게 꿈을 꾸던 8살 어린애는 어느새 16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려운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내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내리게 만들었던, 내가 꿈꾸는 미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우울증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건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에 막 입학한, 아직 초등학교 티를 벗어나지 못한 저는 곧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 친구는 제 외적 이상형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지는 과정에서 그 친구의 가치관과 성격이 저와 잘 맞는다는 걸 알아가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저를 놀래켰던 건 뜻밖의 우울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싫어. 우울증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가 툭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었거든요. 우울증. 그 중에서도 청소년 우울증은 알아차리기 어렵다는 걸 깨달은 때였습니다. 제가 봤던 그 친구는 잘 웃고 뛰어노는 걸 좋아하고 사랑에 대해 꽤나 낭만적인 로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도 있고 뒤에서 은근히 남들을 챙기는 스타일이라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애가 자기는 자기가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내가 본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면서, 그러니까 너도 널 사랑해줬으면 좋겠다고 횡설수설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제가 그때 울지 않으려고 엄청나게 애썼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날부로 우울증에 대해 미친 듯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기사부터 지식인, 어학사전, 유튜브 동영상, 이름도 모르는 심리학자의 강연, 이해하지 못할 영어들로 가득 찬 해외 논문들까지 싹 다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 서울대요? 아니요, 하버드도 껌이겠더라고요. 이것이 사랑의 힘인 걸까요? 그 굉장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 제가 빠져든 것은 미소우울증이라는 우울증의 한 종류였습니다. 미소우울증은 알아차리기 정말 힘든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던 그 친구도 미소우울증과 증상이 정말 비슷했는데요. 이 우울증이 청소년들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는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며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걸 약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SNS에 자신의 삶을 멋지게 보이는 데 집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가 우울하다는 걸 모를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들으면 들을수록 현재 청소년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지 않으시나요? 감정을 표현하는데 능숙하지 못하고 경쟁이 판치는 상황에서 약점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SNS에 과하게 의존하는 청소년들. 어쩌면 그저 단순한 사춘기가 아니라 우울증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 친구들도, 제가 좋아했던 그 애도 우울함을 느끼는 것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우울은 우리들 사이에 익숙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 또는 이 우울함과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인지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 기분이 상했는지,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우울한지 그 정도를 수치화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태를 객관화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울함이 완화된다고 하는데요. 주변 일이라면 이야기를 편하게 들어주면서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괜찮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든 친구에게든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울한 게 우리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안아주기요. 손을 잡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신체적인 접촉으로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더 말할 필요 없이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만으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그리고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들이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마침내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우울함과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다시 날개를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어렸을 적 우리들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연설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서재원 씨. 서재원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네, 코멘트 해주시죠. 잘 보이나요?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청소년의 더 나은 내일. 자, 야, 서재원, 청소년의 더... 야, 서재원. 야, 이거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코멘트. 하나. 코멘트를 해라, 갑자기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우선 어제도 봤었는데 더 내용이 풍성해졌고 어떤 뭐 자신의 경험이라던가 이런 게 더 구체화된 것 같아서 더 어제보다도 더 몰입감 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좀 이따가 하고. 근데 원종훈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저도 어제도 봤었는데 뭔가 좀 더 풍성해진 것 같고 저도 고칠 점은 없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종훈 씨 머리를 좀 정리하셨네요. 자, 우리 김서희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주제를 풀어내는 능력이 좋은 것 같아요. 청소년 우울증이라는 자칫 좀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뭐 짝사랑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뭐 미소 우울증이라던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 전까지는 다 재밌게 잘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설명하는 듯한 교육받는 듯한 느낌이 돼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린 연설이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설이니까 차라리 뭘 함께 해보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뭐 감정인지라고 해놓고 감정인지에 대해서 막 설명하기보다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옆에 사람에게 괜찮아 한마디씩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뭐 신체 위로도 그럼 이번에는 옆에 사람 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손 한번 잡고 우리 이렇게 함께 합시다. 이런 느낌으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 연설이 어제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 주제를 완전히 뒤엎어가지고 전혀 새로운 주제를 갖고 나온 거거든요. 어제 얘기가 조금 섞여 있긴 하지만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어떻게 하루 만에 이렇게 연설문 다시 새로 썼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력이 있는 분이죠.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데 이제 능력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 내용은 굉장히 좋아졌고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좋은 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는 그 테마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냥 연설 끝나고 나면 전지요 그 우울증 얘기하네 이러지고 딱 기억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되게 그 몰입감 있는 연설을 할 수도 있게 됐고 미소 우울증이라는 게 미소가 그 스마일을 말하는 건가 아니면 작다라는 뜻인가? 스마일 얘기하는 거 맞아요. 오케이, 스마일. 어쨌든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약간 궁금하니까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에는 이제 김서희 대표님 그 말씀처럼 뭔가 청중들이 같이 실천해 볼 수 있는 걸 제안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거.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보면 어떡해. 왜냐면 사실 요즘 좀 그런 게 좀 그런 시대잖아. 이제 뭐 이렇게 스킨십이 위험하잖아. 이렇게 손을 잡는다든가 뭐 어깨를 도닥인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때로는 문제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라 이제 뭐 안아주고 이런 건 뭐 더욱더 사실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행동이 돼버렸는데 어쨌든 뭐 그런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라도 좀 마음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따뜻하게 악수를 하면서 괜찮다고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지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해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예를 들면 지호 씨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예선을 할 때는 온라인상이기 때문에 뭘 하기가 어렵잖아. 그럴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거에 맞는 거. 그리고 본선에 갔을 때는 오프라인이니까 본선에서는 바로 할 수 있죠. 본선 청중들이 그냥 같이 앉아 있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온라인 상황과 오프라인 상황에 맞게 어떻게 실천을 유도할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해볼 수 있는 거를 한번 직접 해보자라고. 온라인이면 이제 되면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각자 자기를 어깨를 두들겨 주면서 괜찮아라고 함께 얘기해 보면 얘기해 보시죠 하면서 직접 이렇게 실천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은 어쨌든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보다. 자, 그다음에 우리 서재원 씨 한번 해보시죠. 서재원 씨 아까 하려다 못했잖아요. 자, 서재원 씨 들어오시고. 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자, 준비. 시작. 청소년의 더 나은 내일, 청소년의 더 나은 미래를 원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청소년 연설대전에 참가하게 된 서재현입니다. 여러분은 청소년이 원하는 사회, 청소년이 움직이는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에게 부여해야 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바로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우리 지금 현재 암울한 사회 현실, 정치 사회를 조금이나마 바꿔나갈 수 있는 일종의 승부수입니다. 지금 현재 MZ세대, 청소년 세대의 인식과 생각은 과거보다 개방적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리 국회는 작년 고등학교 1학년만 되어도 정당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거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많았기에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좋아했던 초등학교 8살 때부터 눈여겨보았던 그 정당에 가입할 수 있었기에 더더욱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비롯한 어른들께 당원이 되었다고 말씀드리자 어른들의 반응은 그다지 좋지 못하셨습니다. 너 그거 당원 가입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야? 너희가 정치해야 한다고 뭘 알겠어? 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치에서,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했음에도 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 사회와 정치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 권한만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청년 조직과 청소년 의회 활성화, 균형감 잡힌 정치 교육 덕에 청년 정치인들이 독일, 유럽의 리더국으로서 세계 4위 대국으로서 활동하게끔 기여하였습니다. 독일 통일을 이끌었던 헬무트 콜 총리, 엄마 정치의 표본이었던 최장기간 16년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까지.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치에서는 청소년들의 입과 귀를 막고 청소년들의 사회 정치 참여를 경직된 사회 분위기로 막고 있습니다. 2019년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 부여를 하자는 내용의 법이 통과되자마자 학교가 정치회장이 되어버릴 것이다. 학생들이 정치에 너무 신경 써서 학업에 신경 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 먼저 나왔던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청소년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에는 아직 좀 미숙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들일 것입니다. 정당과 학교가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정당은 청소년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정책 제안 활동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당규에 명시하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정당에서는 정부회장 선거에서 대표성을 더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투표권과 선거권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학생 자치회 예산을 확대하여 학생의 임원들이 예산 걱정 없이 교내 정책을 진행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부 어른들은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뭐 한다고 달라져? 정치가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한 어른들의 걱정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저는 어른들께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껏 어른 세대, 스카이 세대, 엘리트 세대에게 맡겼던 결과는 어땠는지, 사회 문제가 개선되고 불평등이 줄었는지, 우리 청소년들도 달라져야 합니다. 법적 제도가 변화했다면, 인식이 달라졌다면 이런 권리와 정치 참여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저 또한 대한민국의 1%, 제주도 학생이지만 당원으로서 말에 책임지고 정치 분야 이외에도 제2공항, 강정마을 사건과 같은 제주의 현안 또한 찾아가며 배우겠습니다. 또한 지금도 학생자치회 임원이지만 학생자치회 부회장 선거에 도전하여 학교에서 더 큰 일도 한번 도맡아 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진정한 청소년 사회, 정치 선진형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연설을 듣고 계시는 저와 같은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도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거리 연설 한번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아하는 정당이 있다면 가입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 여러분, 아들, 딸들의 의견 한번 들어주시고 같이 식탁에 마주 앉아 가볍고 재미있는 정치 토론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제주도와 청소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사회 변혁의 한 축으로서 한층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상으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청소년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자리해주신 국회의원을 비롯한 심사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함지우 씨, 함지우 씨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사전 조사도 많이 하신 게 느껴졌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연설이었는데 글쎄 나머지는 그냥 좀 연습을 하다 보면 다 고쳐질 점들만 있는 것 같고 되게 좋은 연설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근효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얘기해 주세요. 네, 아까 저도 연설할 때 말했다시피 정치인이 꿈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치 쪽으로 좀 관심이 많은데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서 좀 공감이 갔고, 그래서 뭐 강정말 이런 제주도의 문제 현안을 더 정확하게 말해주시는 게 좋았고, 그다음에 뭐 자신의 책임을 말해주시는 것도 좋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게 뭐뭐 안 씁니다 하면서 어미를 좀 길게 늘어뜨리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끊어서 강조해 주시는 거, 그게 제가 본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말을 능숙하게 잘해서 약간 국회의원 느낌이 났어요. 정치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말에 리듬이 있어요. 그 약간 노래 듣듯이 굉장히 잘 들리는 연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정치 참여 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강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조금 더 말해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정치에 참여했거나 아니면 뭐 어떤 그런 뭔가 정책 같은 부분에서 의견을 내서 잘 반영되었던 해외 사례도 되고 뭐 국내 사례도 되고 그러면 좀 더 청소년들한테도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게 입증이 될 것 같고요. 가볍고 재미있는 정치 토론을 집에서 해보라고 권해 주셨는데 되게 좋았어요. 정치가 일상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좋았는데 그렇다면 가볍고 재미있는 정치 토론 주제는 무엇일까? 이렇게 던져주면서 여러분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질문을 몇 개 던져주면서 청중들이 해볼 수 있는 것들도 주면 훨씬 더 좀 의미 있는 연습인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뭐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뭐 특별히 더 코멘트할 게 없을 정도로 거의 완성형에 가까운 연설인데 그 엄마 정치 그가 아니라 무띠 리더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고 메르켈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정당에서는 뭐 받게 되면 정당은 뭐뭐 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학교도 정당에서는이라고 했거든요. 그건 아마 읽을 때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약간 이게 외워서 하는 건지 아직 읽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렇게 앞뒤로 계속 제스처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카메라가 그런 여기 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같은 제스처가 반복되면 신경 쓰이니까 차라리 손을 적당하게 이렇게 어깨는 고정하고 손을 적당하게 활용을 한다든가 제스처를 쓸 거면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집인데 너무 파카 입고 있는 것도 약간 좀 뭐 나중에 실제로 연설할 때는 좀 더 이렇게 교복을 입든가 뭐 좀 단정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내용상으로는 뭐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사실 그 소소한 재밌는 정치 얘기를 해보자는 그것도 좋은 제안인데 김소혜 대표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주제를 특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 얘기를 그럼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그게 재밌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하나 좀 제시해 주시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뭐 그 부모 자식 간에 해볼 만한 그런 정치 얘기 사례 뭐 그것도 하나 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연습을 네. 외울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부선경 씨 처음에 했죠? 부선경 씨. 부선경 씨는 한 것 같고 했죠? 안 했어요. 안 했군요. 그럼 부선경 씨 해보겠습니다. 자,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들어오세요. 자, 네네네. 제가 지금 여기가 집이 아니라서 네네. 와이파이 연결이 좀 안 좋아서 중간에 끊길 수도 있다는 점을 괜찮아요. 괜찮아요. 말씀드릴게요.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신성여중에 재학 중인 구성경입니다. 연설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기를 쓰시나요? 저는 매일 일기를 씁니다. 일기라고 하면 초등학교 때 받았던 일기 숙제가 생각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어느 날 문득 초등학생 때 썼던 일기를 보게 된 이후로 꾸준히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때 저는 정말 솔직하게 일기를 썼더라고요. 오늘 인해서 슬펐다, 저여서 기뻤다 등 당시에 순수했던 마음이 묻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솔직한 감정을 일기에 담아보고 싶은 마음에 기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기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 날의 나를 다시 보고 싶었던 감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부가 너무 하기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머리로는 잘 이해했지만 마음은 잘 따라주지 않을 때가 가끔씩은 있잖아요. 그때 저는 제가 한창 공부를 좋아하게 되어서 열심히 했었을 때 썼던 일기나 플래너를 보고 동기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썼던 일기와 플래너는 이미 버리고 없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지난날에 저는 어떻게 대처했는지 알고 싶었고 기록을 돌아보며 차근차근 발전하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기록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건 저뿐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역사도 하나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유명한 기록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아마 조선왕조실록이 먼저 생각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조선왕조실록이야말로 기록의 중요성을 아주 잘 나타냅니다. 조선 3대 황태종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 떨어진 부끄러운 일화를 기록하지 말라고 말하신 일화를 알고 계신가요? 이 정도로 왕들마저도 기록을 굉장히 신경 쓰고 무서워했습니다. 왕에 대한 내용을 기록에 적어 표대에 남긴다는 것을 보면 선조들은 기록의 중요성과 무서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깨달은 기록의 중요성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보는 현재와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또한 일기와 같은 기록은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에게 감정을 정리하고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최근 문제가 되는 청소년 문해력과 문제 완성력에도 글을 쓰는 기록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과 장점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합니다. 기록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신다면 SNS에 간단하게 기록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저도 트위터, 인스타,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하면서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글이 어렵다면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영상 브이로그 같은 형식도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 연설을 들으신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록을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록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요. 이상으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지호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좋은 점 하나, 고칠 점 하나. 일단 말하는 게 되게 깔끔해가지고 이해하기가 정말 쉬웠던 것 같고요. 그냥 약간 강조를 좀 하는 부분만 좀 더 신경 쓰면은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윤수영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이 연설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되게 듣는 게 굉장히 쉬웠고 내용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전반적으로 말하실 때 느낌이 계속 변화구가 없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것만 어떻게 바꿔보면 되게 좋은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서혜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 처음에 질문으로 시작해서 굉장히 좋았어요. 일을 쓰시나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경험 이야기를 쭉 풀었잖아요. 다른 분들도 딱 그 연설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어떤 발표도 마찬가지고. 그때 질문으로 시작을 하면 좀 편하고 다음 말도 좀 술술 잘 생각나는 편이라서 오프닝 때 질문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 기록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했는데 뭔가 조금 2% 아쉬워요. 기록을 하자라는 거 그거가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왕조실록도 예를 들어서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쪼끔 더 나의 방법에 대해서 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도 뭐에 활용해서 뭐 글을 남기고 있다고 했잖아요, SNS를 활용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어렵다면 요즘 뭐 세 줄 쓰기 어플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아니면 뭐 감사일기 어플. 그래서 요런 것들을 쪼끔 소개해 주면서 글이라는 게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건 아니다. 단 세 줄만이라도 우리 남겨 봅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해 보면 어떨까? 아니면 고런 부분에서 쪼끔 더 사람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좀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은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 그 말씀드린 코멘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반영을 해서 연설문을 훨씬 더 업그레이드를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졌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그 향상을 하자면 그 초등학교 일기 부분 저는 뭐 되게 솔직하게 썼더라고요. 뭐 이런 건 기뻤다 이런 거. 근데 이제 그걸 구체적인 일기를 어느 날의 일기를 그대로 읽으라는 거지. 예, 구체적인 어느 날의 일기를 그냥 이렇게 이건 제가 몇 살 때 몇 월 며칠에 썼던 일기입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뭐 블라블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짧은 내용일 거 아니에요. 몇 문장이더라도 한번 그날의 일기를 구체적으로 읽어주는 게 더 이렇게 생동감이 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선왕조실록 들어가고 태종의 일화 뭐 되게 좋은데 이게 이제 후룩 지나가니까 이게 왜 중요하지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거든요. 시간은 좀 여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란 왕은 왕자의 난을 통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된 아주 무서운 왕이잖아요. 그만큼 왕권이 엄청 강했던 태종 이방원 얼마 전에 KBS 드라마도 만들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태종 이방원이 말을 타다가 떨어졌는데 크게 다치진 않았어. 근데 너무 쪽팔린 거야. 말을 타다 자기가 이렇게 그 유명한 이방원이 말 타다 떨어졌다는 게. 그래서 내가 말 타다 떨어진 사실을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근데 그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까지 다 기록을 남겼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렇게 무서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선왕조는 기록을 중요시해서 그 내용까지도 다 사관들이 철저히 기록에 남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태종의 일화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 일화의 의미를 조금 더 친절하게 풀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래서 뭐 SNS든 뭐든 각자 알아서 기록을 남겨보시면 어떨까요? 여기까지는 좋은데 끝나기 전에 일단 오늘 저녁 연설대회가 끝나고 연설대회에 대한 소감을 일기로 써보시면 어떨까요? 저부터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도 같이 하자. 그럼 오늘 끝나기 전에 일기 한 편은 쓸 거 아닙니까? 아니면 연설대회에 대한 소감 일기가 아니면 뭐 SNS에 남기든 페이스북에 남기든 뭐 인스타그램에 남기든 그럼 오늘 있었던 연설대회부터 한번 기록에 남겨보자 라고 이제 제안을 해주시면 되게 좋은 수미상관하는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황중모 씨 한번 해볼까요? 황중모 씨. 자,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 시작. 안녕하십니까. 연설을 하게 되는 황중모라고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헬조선, 이씨제도 공부하기 너무 싫어.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꿈을 가져라. 이제는 교육제도도 진로 관련으로 바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입시제도로 물들어버린 사고는
스스로 사고하며 답을 찾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몇몇 친구는 꿈이 없는데 어떡하냐며 불안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나라에서 꿈을 강요하기만 하는 것은 아닌가, 나라가 스스로 사고하는 능력을 만들어줘야 꿈을 찾는 것은 아닌가, 아직 청소년들은 꿈을 꿀 수 없는 상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스스로 사고하는 대신 공식을 암기하고 대학과 취업을 위한 길만 찾는데 어떻게 꿈을 찾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브루타라는 교육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브루타는 서로 책을 읽으며 대화하고 논쟁하게끔 만드는 유대인 교육 방식입니다. 저는 이런 하브루타를 초등학생 때부터 해왔고 5가지 장점을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뇌를 격동시켜 고등 사고를 길러줍니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논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친밀한 논리로 설득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뇌가 개발되고 고등 사고력이 개발됩니다. 두 번째, 창의적이고 다양한 생각을 길러줍니다. 하브루타 교육에는 꼭 승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가치관이 존중받을 수 있고 다양한 견해와 관점,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형식은 논쟁이 있기에 나만의 생각, 새로운 생각, 남과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다시 쓰기 시작해가지고 다 못 써서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완성이 안 됐으니까 요거는 김서희 대표님이랑 저만 코멘트 할게요. 김서희 대표님 음소거 키시고 코멘트 해주십시오. 네, 하브루타 교육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야기해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연설입니다. 그런데 하브루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주제 하나 가지고 와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맞습니다. 하브루타는 이렇게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답변하는 교육 방식인데 제가 지금 질문을 던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저는 진정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과정.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교육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가도 되고 또 하나 유태인한테 되게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예시바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곳인데 우리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학교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학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시바는 시끄러운 이유가 토론하고 둘이서 짝지어서 이야기하고 이런 과정에서 유태인들이 지금 경제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도 많이 탄생하고 여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교육을 우리도 받아들여서 학교 교육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풀어가면 조금 더 재미있고 다음 할 말들이 좀 잘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 원래 그 인문학의 위기였잖아요. 홍준모 씨가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인문학의 위기로 밀고 나가서 지난번에 아주 큰 대연설을 하셨지. 왜냐하면 아주 큰 이제 내용을 담은 그 연설을 하다가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사실은 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내용이 커지니까 그걸 이제 줄여서 특히 지난번에 그 첨삭위원님이 얘기해주신 하브루타 교육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연설을 이제 좀 축소시킨 거죠.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하브루타 교육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브루타 교육을 받았다. 집에서.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이 어땠는지 실제로 내가 받은 하브루타 교육이 어떤 시기였는지를 한번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나한테 무슨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대답했고 그 대답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고 뭐 어떤 책을 찾아봤고 뭐 블라블라. 그래서 그런 하브루타 교육이 우리 학교에서도 이루어지면 좋겠다. 근데 왜 못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하브루타 교육을 한다면 아까 김서희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시끄러운 학교가 돼야 될 텐데 우리 학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교사만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들은 그냥 조용히 듣거나 뒤에서 엎어져 자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학생이 너무 많다든가 교사는 한 명이고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든가 뭐 그런 반박 논리가 있을 텐데 그럼 이 학교 현실에서도 하브루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예를 들면 뭐 학생 인원이 줄어들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학생 안에서도 뭐 이렇게 자리 배치를 바꿔야 되는 건지 뭔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방식도 뭐 거꾸로 교실이라 그래서 미리 강의 내용을 유튜브로 보내주고 영상을 각자 보고 와서
그거에 대한 토론만 학교에서 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그동안 교육에 대해서. 그런 것들도 한번 찾아봐서 하브루타 교육의 그런 합리적인 핵심, 하브루타 교육의 어떤 장점을 우리 공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학교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황정모 씨가 이제 관심도 있고 공부를 해보셨으니까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런 어떤 교육개혁 방안, 학교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학교 개혁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런 연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건 하여간 좀 내용을 좀 구성을 해봅시다.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오예진 씨. 오예진 씨 아직 안 하셨죠? 오예진 씨. 네네네. 네,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 해보겠습니다. 자, 오예진 씨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연설대전에 나온 오예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었고 이번 연설대전을 계기로 제 생각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노력은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 제주에서부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특수한 이름으로 불리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예를 들면 혼혈인, 다문화 가정 같은 말이요. 서로 다른 국적 또는 문화의 사람이 만나 구성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왜 이런 이름이 필요한 것일까요? 바로 다문화 가정은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기 때문이죠. 다문화 가정이란 이름은 앞서 말했듯 도움과 관심을 받기 위해 생긴 이름이지만 이들에 대한 편견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이면 이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대하는 사회가 될까요? 최근 5년간 제주 지역의 다문화 학생의 수는 2배나 늘어났습니다.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저희 학교에 인도네시아 다문화 학생이 오게 되었는데 피부색이 어두웠던 이 학생은 한국어를 몰라 대화할 상대가 없어 늘 혼자였고 친구가 없어 외로워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 학생에게 다가가기 어려웠고 또 껄끄러웠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 앞에서 한국어로 알아듣지 못하게 놀리거나 비아냥댔습니다. 그 말의 뜻을 모르는 다문화 학생은 자신을 놀리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문화 학생의 영어 실력은 우리 학교 최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전국 다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문화 가족 자녀가 차별받는 대상은 친구가 64%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차별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처음엔 가벼운 차별이나 놀림을 받다가 결국엔 왕따가 되는 게 대다수였습니다. 예로부터 학교의 가정통신문을 다문화 가정의 모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한다든가 다문화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자녀 교육을 하거나 정서 지원을 해주는 등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들이 전부 다 보답을 받는다는 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신들과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창 유대감을 키울 시기인 청소년들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인식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다른 이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다문화 가정의 인식을 개선하면서 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이든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이든 같은 땅을 밟고 있는 우리는 같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부색이 다르다거나 생김새가 다르다거나 신체적 특징이 다르다거나 말이죠. 모든 인간은 전부 다 다릅니다. 성격도 생김새도 생각도 다 다르죠.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문화 가정은 그저 조금, 아주 조금 더 우리와 다른 것뿐입니다. 만약 자신이 다른 나라에 가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불쾌하고 기분 나쁠 것입니다. 다문화 가정들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저 다른 것뿐인데 차별을 받다니 매우 억울하겠죠?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것 중 제일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인식 개선이라 생각합니다.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
시선을 바꿔서 보면 다문화 가정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일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에 다문화 가정들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처음엔 어색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바뀌겠지가 아닌 나부터 바꿔야 합니다. 제주에서부터 모두를 위한 환경을 만들어 봅시다. 이상 오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3분에서 37분에 끝났네요. 시간은 적당하고. 자, 이지미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이 연설에 대해 어떻게 들었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해주고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하기도 쉽고 말하는 속도랑 말 강조하는 부분도 잘 이루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부족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아림 씨도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 연설할 때 되게 톤이 부드러워서 듣기 편안했던 것 같습니다. 네, 부족한 알겠습니다. 점은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도 좋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스피치에도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맛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난하다 이런 느낌? 조금 더 임팩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 우리는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조금 더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뭔가 쉬었다가 하기도 하고 조금 빠르게 하기도 하고 이런 청중과도 좀 밀당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너무 정박자로만 말하지 않기. 반드시 그 전 문장이랑 다음 문장이랑 말하는 패턴이 좀 달라야 돼요. 나레이션 같은 거, 인간극장 나레이션이 우리가 잔잔한데도 계속 보게 되는 이유는 같은 패턴으로 말하는 게 없어요. 뭐 학교에 가는 서혜 씨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좀 다르게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전에 거랑 다르게 읽어야지 노력을 하면서 어디서 변화를 주지 단어도 다른 곳에서 강조를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좀 듣기에 재미가 있는 연설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이고요. 내용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내용은 거의 완성에 가까워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어쨌든 보고 읽으니까 옆에 이렇게 원고 보고 읽는 게 다 보이잖아, 화면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좀 이제 그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내용이 그 됐다고 생각되면 이제 외워야지. 그래서 이제 옆에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지금 눈앞에 카메라 보이죠? 불 들어온 거. 카메라 한번 봐보세요.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요 연설을 그대로 카메라 보고 얘기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스피커 이거 헤드폰은 꼭 껴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마이크가 어, 안 돼가지고. 그래요? 아니 귀여워서 이걸 뭐 껴도 되는데 뭐 어쨌든 한번 그게 딱 눈에 띄네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다문화 학생은 그 다문화 학생이란 말이 너무 반복돼요. 같은 단어를 계속 쓰는 거 안 좋다 그랬죠. 한 번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했으면 한 번은 또 그 친구는 혹은 뭐 그 아이는 뭐 이런 식으로 주어도 계속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듣는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은데 지금은 너무 지루하게 이렇게 같은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투도 그렇고 뭐 읽어서 그렇겠지만 그거는 김서혜 대표님 말씀대로 좀 고쳐주시고, 근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유머가 없어요. 유머가. 다른 분도 다 마찬가지지만 예진 씨도 연설 때 한 번은 웃기겠다는 생각으로 유머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연설 내용 중에 그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연설로 그래도 청중들한테 한번 미소를 살짝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도 좋고 아니면 빵 하고 터트려도 좋고 한 번이라도 웃겨보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웃길 수 있는 포인트를 한번 좀 생각을 해주시면 듣는 청중으로서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안 하신 우리 원종훈 씨. 자, 원종훈 씨 들어오세요.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자, 준비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중학교 2학년 원종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무엇인가요? 저의 꿈은 수영 선수입니다. 저는 6살 때 수영을 처음 시작할 때 물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극복해내고 저희가 제주에 살다 보니까 수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수영을 많이 하다 보니 수영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수영 선수라는 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꿈이 운동선수라 보니까 공부라는 틀에 꿈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꿈이 있는데 어떤 장벽에 막혀서 꿈을 포기하거나 이루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번에 저의 꿈과 여러분의 꿈을 확실히 잡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부모님에게 말해보셨나요?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나요? 자신의 꿈을 이루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쉽지만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이 반대하실 게 두려워서가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가서 부모님에게 말하세요. 나의 꿈은 무엇입니까? 가로막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시켰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노력해야 끝끝내 결실을 맺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당장 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할 건데 여러분들은 지금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여러분도 어서 자신의 꿈을 찾으러 가시죠. 이상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함지우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함지우 씨. 저 지금 와이파이가 조금 오케이. 잘 안 되는 모양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하신 이지민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어, 대체적으로 내용 이해하기도 쉬웠고 중간에 말 속도가 빨라진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 빼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다음에 부선경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저번보다 좀 더 나아진 것 같아서 이 굉장히 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서혜 대표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재미있는 주제여서 그리고 또 정말 학생이 말할 수 있는 주제라서 재밌게 들었고요. 말의 속도가 좀 빨라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연단에 서게 되면 좀 더 긴장이 되면서 말의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연습할 때 반드시 질문을 했으면 내가 마음속으로 3초 정도를 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왜 부모님을 설득하지 못하시나요? 두려워서가 아닌가요? 하나, 둘, 셋. 청중도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려주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고도 하나, 둘 하고 이야기하기. 그래서 항상 문장이 끝나면 하나, 둘을 마음으로 센다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그 설득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해결책이 좀 너무 단순했던 것 같아요. 저도 설득할 테니까 여러분도 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설득했던 사례, 부모님 설득하는 방법, 먼저 공부를 다 해놓고 할 걸 다 해놓고 부모님 기분이 좋아 보이시면 가서 저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 꿀팁, 원종훈 학생만의 꿀팁을 좀 이야기해주면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나도 집에 가서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엄마가 안 된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잠시 물러났다가 다시 가보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좀 말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일단 그 지난번 연설이 되게 빵하고 터졌는데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돌직구식으로 찾아가서 설득하면 된다. 너네도 해라. 나도 지금 하겠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되게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살리되 본인 얘기를 이제 왜 수영 선수인지 그 얘기를 조금 추가하신 거죠. 앞부분에. 좋습니다. 이거 본인 스타일이니까 이제 그걸 최대한 존중하고 살리면서 조금 보충할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겠죠. 사실 부모님이 설득이 안 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면 그 꿈이 내가 보기에 니는 별로 그런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라던가 아니면 아니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냥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학원도 다녀야 되고 무슨 또 많이 사줘야 되고 그러면 라든가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런 반론 수용.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끝나고 나중에 어른이 되고 나서 사실 나는 꿈은 이거였는데 부모님이 반대할까 봐 얘기도 못 꺼내봤어 라고 후회하실 겁니까?
차라리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 못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얘기를 해보면 그래도 나중에 하나도 안 남지 않느냐, 후회는 안 되지 않겠느냐. 청소년기는 평생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또 인생의 진로라는 건 그때가 아니면은 나중에 바꾸기도 어려운데 지금 한번 얘기를 해보자. 용기를 내서. 그래서 나도 부모님한테 혼날 각오를 하고 한번 찾아가 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그런 반론 수용. 종훈 씨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부모님 설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만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지난번 어제였죠. 어제 연설할 때 머리도 약간 장발이고 뭐 이랬는데 오늘은 머리를 좀 잘랐어요. 커트를 해서 약간 좀 더 귀여워졌는데 사실 어제는 약간 이제 야성미가 넘치는 약간 이제 그런 그 바다 사나이 같은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조금 이제 머리를 잘라서 좀 귀여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가 좀 더 낫던 것 같은데 이 주제에 맞게는 근데 뭐 어쨌든 이미 잘랐으니 어쩔 수 없고 이거 한번 잘 가져가 보시고 그 화면 구도도 조금 더 어깨가 이렇게 나오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서 왜냐면 이 체격이 좋으니까 그걸 좀 살려서 같이 화면에 나오게 그렇게 좀 구도를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우리 이범 씨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범 씨 음소거 키시고 비디오 키시고 자 준비 시작. 무관심은 관심에게서 한 발자국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봄입니다. 세계인권선언문 제29조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무가 있다. 즉,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한 인간으로서 의무를 진다. 는 내용이 있음을 먼저 전하며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6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친구들은 제 생일이냐고 계속 묻기만 합니다. 제 생일은 6월 9일이 아니라 4월 24일입니다. 6월 9일은 바로 제주 학생 인권의 날입니다. 이 날은 작년 이맘때쯤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제주 학생 인권 참여위원회가 제정한 날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에서 선포식을 할 만큼 참 의미 깊은 날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실을 알아야 할 제 친구들인 청소년이 정말 모릅니다. 그 날이 선포된 지 8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제주 청소년들이 6월 9일이 얼마나 특별한 마음으로 만들어졌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청소년 활동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지 알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학생 인권 하나 더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하기 바쁜데 그런 거에 신경 써서 뭐해? 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로 떠들썩했던 제주 어느 여고의 학생 인권 관련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교사가 학생에게 폭언을 하고 차별을 하는 등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근처 여중을 다니고 있어서 그 소식을 듣고 더 무서웠습니다. 뉴스 기사와 선배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내가 너희들 대학 꼭 안 가길 빈다.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지. 등 정말 마음에 담을 수도 없는 말들을 계속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여기서 학생들에게 집중하겠습니다. 만약 폭언을 듣는 학생이 인권 조례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면 사건은 학생들 입장에서 불쾌하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그런 사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결되는 거 하나 없이 서로에 대한 불만과 무시만 쌓여가는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제주학생 인권 조례, 제주학생 인권의 날 등과 같은 청소년 활동에 대해 관심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의 권리를 오히려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타 지역, 먼 나라 어딘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 우리 주변 가까운 곳에서 언젠가 여러분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스에 나올 법한 일이 아니더라도 청소년 스스로가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학교 규정이라든지 제주 사회에 대해 학생으로서 문제 제기를 표출할 수 있는 근거를 인지하고 있다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인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 제주 학생 인권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불과 작년에 학생 인권의 날이 선포되었고 학생 인권 조례도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더 뜻깊은 날이지요. 그런데 서울 학생 인권 조례는 2023년 올해 제정 11년을 맞이하였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도한 학생 인권 강조와 교권 침해 우려 등으로 일부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반대하고 조례 내용 중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48분에서 시작해서 53분까지 왔는데 아직 끝이 안 났네요. 그러면 조금 분량이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은 일단 듭니다. 자, 요거 김서희 대표님 바로 코멘트 해주시죠. 완성이 안 됐으니까. 네, 처음에 그 시작하는 부분 좋았어요. 무관심은 관심에서 한 발자국 멀어져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 퍼포먼스로도 얼마든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연설할 때 뭐 한 걸음 멀리 서 있었다가 무관심은 관심보다 한 걸음 멀리 있습니다 하면서 한 걸음 이렇게 앞에 다가가면서 마이크 있는데 다가가도 하나의 어떤 좋은 오프닝이 될 것 같고요. 6월 9일 같은 것도 6월 9일은 무슨 날일까요? 하고 나서 뒤에 제 친구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좀 설명이 기니까 그냥 바로 저의 생일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깔끔하면서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들었을 때 마음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 표현이 좀 생소해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사 하나에 집중해서 사례로 들어서 주제가 좀 명확했고 간결하다는 느낌을 딱 받았거든요. 막 이것저것 늘어놓지 않아서. 근데 조금 분량이 어차피 이렇게 추측이 되는 내용인데 약간 길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몇 가지는 좀 줄여도 될 것 같고 말의 속도가 안정적인데 다 너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한 느낌이 들 수 있어서 어떤 부분은 약간 빠르게 여기 변화를 주면서 해보면 더 완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저도 비슷한데 어제 들었잖아요. 어제 들었던 도입부가 사실 도입부로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또 그 한 걸음 앞서 그거는 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 6월 9일이 무슨 날일까요? 라면서 이제 막 두 번 물어봐요. 처음에 학생들한테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그 묘사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 상황에 대한 묘사나 스토리텔링이 좋았는데 어제 영상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근데 이제 오늘은 약간 그게 축약됐죠. 그 부분이. 축약돼서 조금 아쉽다. 왜냐면 그 6월 9일 도대체 뭐지 하면서 수수께끼 내는 것 같고 굉장히 그 고민하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 툭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교사가 한 폭언이나 차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6월 9일이 뭐냐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이건 학생인권 제정의 날이다. 나도 거기 참여해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럼 이건 왜 제정된 거냐? 그건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 어떤 폭언 사건 때문이다. 인권침해 사건 때문이다. 실제로 그 교사는 아까 말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뭐 그 너네들 대학 다 안 못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는 좀 이제 무섭게 이제 약간 연기하듯이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돼서 그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걸 근거로 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제 선생님께 지적할 수 있는 이제 그걸 조항을 확보했다. 그런데 이 학생인권 조례가 지금 또 위기에 빠져 있다. 서울에서는 뭐 교권 침해라든가 블라블라 이런 걸로 해서 그 폐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그러면서 이제 결론 부분을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뭐 다 좋은데 그렇게 내용을 좀 압축을 해주시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만 이제 그 교사들이 또 얘기하는 교권 침해 문제도 있잖아요. 그건 또 그거대로 되게 심각하잖아요.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사들이 강의를 하는데 뭐 남학생이 앞에서 우통을 벗고 막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뭐 학부모가 찾아와서 그 교사의 뭐 따귀를 때리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오히려 그래도 교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 학생인권 조례 하에서 아무런 방어권을 갖지 못하는. 그러니까 학생은 이제 마음대로 교사를 공격하는데 오히려 교사가 방어권을 갖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서울에서는 발생했던 거거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안 좋아졌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민감한 성평등 문제, 그 남성 여성 문제 요게 건드려지면서 이제 폐지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건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반론 수용을 해주고 그걸 재반박하는 식으로 써주면 더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몇 번 더 남았으니까 내용 수정해서 한번 발표해 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마무리, 다 같이 이제 소감 나누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감 나누는 시간이니까 가능하면 좀 비디오를 켜주세요. 비디오 켜주시고, 자, 우리 부성경 씨가 아까 노트북 배터리 문제 때문에 꺼져서 자동으로 나가셨다고 하네요. 안타깝습니다. 카톡 보내주셨고요. 자, 우리 이봄 씨부터, 방금 첨삭한 이봄 씨부터 본인 소개, 아니, 소감, 오늘 첨삭 어땠는지 얘기해 주세요. 음소거 켜고. 네. 이 첨삭을 하면 할수록 뭔가 내용도 더 풍부해지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실력이 초반보다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다음 윤수영 씨도 음소거 켜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처음 지적 때 받았던 지적을 비슷하게 받은 것 같아 조금 아쉬웠고 좀 더 많이 보완해서 다음 솜삭 때 나아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정근효 씨도 음소거 켜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첨삭을 받았는데 정말 첨삭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고, 그리고 정말 너무 다들 잘하셔가지고 너무 절실한 청소년의 목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에 원종훈 씨도 음소거 켜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어제보다 나아진 것 같지 않아가지고 좀 저에 대해서 실망했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황중모 씨도 음소거 켜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뭔가 갈수록 더 지적받는 게 느는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다음번에는 어떻게든 잘 완성을 해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끝까지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재원 씨도 음소거 켜시고 소감 얘기해 주시죠. 우선 그 김서혜 대표님이랑 또 윤범기 기자님께서 오늘 또 조언해 주신 거를 또 잘 메모를 해놔서 그 다음에 있을 또 이 첨삭에 보완해가지고 더 알찬 연설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원 씨는 첨삭보다 이제 외우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참고하시고 우리 오예진 씨도 음소거 켜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이제 처음에는 첨삭 솔직히 말하면은 내가 잘 쓸 수 있는데 굳이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의견도 좀 들어보고 이제 전문적인 아나운서 분들 이런 분들도 조언을 해주시니까 점점 더 내가 발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또 고쳐야 할 부분도 한눈에 보여지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고아림 씨도 음소거 켜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원고를 작성하면서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피드백을 해주셔서 다음 원고 작성할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지미 씨도 음소거 켜시고 코멘트 해주세요. 첫 번째 첨삭 때 받았던 지적을 다시 받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다음에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첨삭 때는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함지우 씨도 음소거 켜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자극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재원 씨 아까 했고 전지호 씨 음소거 켜시고 비디오 켜시고 소감 얘기해 주세요.
두 분이 첨삭해 주실 때 되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좀 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오늘도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사진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봐주세요. 자, 화면 봐주시고 하나, 둘, 셋. 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잘 나왔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4차 때 봬요. 빠이빠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